자, 여섯 번째 그 교미 시사는 이제 분단 직후에 그 교류, 자, 레짐 체인지가 됐다. 그리고 교류 협력을 통해서 북한의 그 체제 변화를 유도하는데 우리가 많은 시간을 쏟아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이제 독일 같은 경우에 그 소독 지도자들은 일관되게 대동독 정책을 수행해왔다. 그러면서 자, 윌리 브란트 같은 경우에 교류 협력 통해서 이제 양 체제 간의 그 이질성을 차단해왔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수차례 말씀드렸지만은 Wandel durch Annäherung 해서 접근을 통한 변화, 그 다음에 Politische kleine Schritte 해서 작은 걸음 정책, 이런 것들 해서 구복구복 한 발 한 발 디디면서 이제 동독의 변화를, 체제 변화를 유도했다는 거죠. 이게 무려 40년이 걸렸다는 겁니다. 40년이 걸리고, 자, 89년 가을부터 여름에 이제 체제 교체 문제, 그 다음에 통일 문제, 이런 정치적 의제, 이런 것들이 대두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무혈 평화 혁명이 일어나고 나서 체제 붕괴로 이어지는데, 이것은 1년도 채 안 걸렸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변화 유도하는데 40년, 그 다음에 그 체제 교체하는데 1년 걸렸다. 이제 그런 얘기를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한국에 대한 시사점은, 자, 이제 89년도, 90년도 이때만 보면서 독일 통일을 바라보지 말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대로 이제 동독이 무너지니까, 공산주의하는 동독이 무너지니까, 이제 뭐 북한도 곧 무너지겠네. 이런 식의 그 흡수 통일을 기대하는 것은 큰 오류다.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독일 같은 경우는 아직도 지금 통일 30주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경제 통일은 진행 중이고, 또 이 사회 통일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로 진행 중이다. 이런 얘기를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에 자, 40년간 분단되어 있다가 이제 통일이 됐는데, 이걸 30년 만에 치유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직도 이 두 분야에서는 제대로 안 된다. 이런 얘기. 그래서 분단이 길면 길어질수록 더 많은 치유 기간이 필요하다. 우리가 여기서 이런 거를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남북한은 70년째 지금 분단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지금 남북한 간의 그 이질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동서독보다도 훨씬 우리 남북한이 더 많은 교류하고 협력을 필요하는 그런 거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그 앞으로 한반도 통일을 견인하기 위한 대북 전략 방향은 제가 볼 때는 먼저 아까 얘기대로 자, 레짐 체인지부터 하자.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체제 변화를 위해서 자, 노력을 하고, 그다음에 체제 전이, 트랜스퍼, 이 얘기는 이제 사회주의 개혁경제가 서서히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자본주의 시장경제로 이제 돌아선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가서 이제 체제 붕괴로 이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동서독 교류 협력이 지금 현재 우리가 되돌아보면은, 자, 동독의 체제 변화를 위해서 아주 체제 변화를 유도하는데 긍정적인 그 기여를 했다. 그러면서 결국 독일 통일에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자, 지난번 아까 얘기대로, 자, 이게 완전히 그 민주화가 되고 서방 세계를 그 동경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스스로 그 공산체제로 해방되길 희망을 했다. 그러면서 스스로 붕괴됐다. 그러면서 동서냉진 종식에 기여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고. 자, 레짐 체인지가 된 다음에 남북한이 만약 교류 협력을 할 경우에 이 교류 협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군사적인 수단보다도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평화 통일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크게 기여할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또 이런 그 교류 협력은 남북한 간의 주민 간의 그 이질성을 해소하고, 그 다음에 주민들의 북한 주민들의 생활을 향상시키고, 그다음에 북한 주민들의 그 시장 경제 체제에 적응하는데 도 도움을 줄 것이다. 또 교류협력은 북한 주민들에게 그 한국 사회를 동경하게 만들고,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이제 북한 사회를 개방하고 민주화 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거고, 그 다음에
북한 경제가 궁극적으로 한국의 그 예속화되는 것을 촉진시키고 그다음에 북한의 개혁 개방을 촉진시킬 것이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 이제 서서히 이런 교류 협력이 좀 오래 지속이 되다 보면 한꺼번에 많이 무슨 뭐 이 돈 벌려고 남쪽으로 남하하는 그런 사태는 우리가 미리 예방할 수가 있고 또 북한 지역이 일제히 그 북한 주민이 빠짐으로 해서 산업 동공화되는 그런 현상도 우리가 막을 수가 있고 덩달아 우리 남한 내의 그 노동시장 혼란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는 그 어느 때보다도 남북 교류 협력을 강화해야 될 그런 시점인데 지금 남북한이 이렇게 서로 치고받고 하고 앉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남북한의 교류 협력 수준은 자, 놀라지 마십시오. 1945년 분당 당시 동서독 교류 협력 수준보다도 질적으로 양적으로 훨씬 열악하다. 1945년 동서독보다도 훨씬 열악하다는 것이 우리 한반도의 현 주소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그 교류 협력을 보시면 동서독 같은 경우는 이제 인적 그 이산가족 53년부터 가능했고 그 다음에 경제교류는 51년부터 가능했고 베를린 협정 통해서 그 다음에 교통통행, 우편통신 이런 거는 분단 직후 그러니까 1945년부터 모두 허용이 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김동명이가 예컨대 동독 있는 우리 그 이모님한테 편지를 보낸다면 1945년도에 그대로 전달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당교류도 분단 직후부터 가능했고 그 다음에 뭐 등등 해서 자 모든 이제 도시간 자매, 문화, 학문, 스포츠 교류, 언론, 방송, 종교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동서독 간에는 그 연차별로 전부 가능했는데 우리 남북한 간에는 지금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남북한 간에는. 자, 그래서 그러면 동서독 간에는 교류 협력이 잘 됐는데 그 이유가 뭐냐 봤더니 안보 문제가 그 교류 협력에 큰 걸림돌이 안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동독은 그 서독에 대해서 무슨 군사적인 도발을 한다거나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안보 위협을 가한다거나 이런 게 일체 없었어요. 자 동서독 간에도 국경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 국경이라고 하는 것은 동독 주민들이 서독으로 탈출을 못하게 동독 정부가 일방적으로 세우는 그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 서독 지역에서는 서로 뭐 이 경계도 안 하고, 경계 뭐 근무 그런 것도 안 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근본적으로 그러나 동독은 서독에 대해서 군사적인 도발이나 이런 걸 일치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서독 간의 교류 협력이 외부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고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었던 그 본질적인 원인이 바로 이와 같은 안보 문제가 전혀 양독 간에는 문제가 안 됐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동서독끼리는 이제 동독 삼잔도 없었고, 그리고 분단 당시에 아까 얘기대로 동서독 간의 안보 문제는 나토하고 바샤바 간에 관리가 됐었고, 그리고 동서독 간의 그 교류 협력 때는 반드시 상호주의에 기반해서 이루어졌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1982년도 그때 동독이 이제 외환 위기를 겪고 있을 때 이제 외채를 끌어들여야 되는데 그때 그 서독 정부가 더 도와줬어요. 그러니까 특히 그 바이안 그 주지사였던 프란스 요셉 슈트라우스가 도와줬는데 이때도 그 당시 그 헬무트 콜 수상이 반드시 반대급부를 끌어내라 해서 자 그러니까 동독 그 국경지대 탈출자 사상용 그러니까 자동 사격 장치 그러니까 동독 주민이 탈출할 때 걸리면 그대로 자동 발사되는 이 SM-70 이거를 54,000개 전부 제거를 했습니다. 왜? 서독 정부가 요구를 했기 때문에 자 우리 돈 빌려줄 테니까 너희들 이런 거 전부 조치해 해서 제거를 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런 맥락에서 이제 북한 핵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군사적인 긴장 완화 이런 것들이 해결이 안 될 경우에 남북한은 근본적으로 교류 협력 분야에서 진전을
보기가 어렵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지금 북한 핵 문제 때문에 전 분야에 지금 교류 협력이 경색이 돼 있고 그 다음에 무슨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북 포용 정책, 교류 협력 정책 이런 것도 진도가 하나도 안 나가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북한 지도부는 반드시 그 인식해야 될 거는 자 니들이 지금 겪고 있는 경제나 식량이나 에너지나 이런 것들은 근본적으로 너희들 그 사회주의 계획경제 체제에 문제가 있다. 거기서부터 기인한다는 걸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너희들이 겪고 있는 그 삼중고 해결 이거는 대개방하고 교류협력하지 않으면 절대로 해결 안 되는데 그 해결책은 유일하게 우리 대한민국만이 제공할 수 있다. 그런 걸 알아야 돼. 그 다음에 대외 지불 능력 그 개선 뭐 인프라 개선 사업 유일하게 지구상에서 투자국은 앞으로 한국일 것이라는 것을 북한 지도부는 명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북한 지도부는 당장 지금 액션에 들어가야 될 것은 뭐냐면 자 핵무기 포함해서 이제 WMD 개발 이걸 적극 포기하고 그 다음에 군사 도발 중단하고 그 다음에 군사적인 긴장 완화를 위해서 이제 우리 한국과 머리를 맞대야 됩니다. 그리고 중국이나 베트남처럼 서서히 그리고 스스로 시장경제 체제로 전환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되고 또 핵 문제로 이미 사문화가 되어 있는 남북 기본합의서 제대로 된 모든 그 아름다운 내용은 기본 합의서 다 들어있습니다. 다른 합의서 일체 필요 없어요. 이 기본 합의서로만 복귀를 하면은 이 체제로만 복귀하면은 모든 것들이 다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빨리 기본 합의서 체제로 복귀를 하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한국 정부는 이제 북한의 실용주의 노선을 추구하는 그런 정권이 들어섰으면은 이 체제의 전환을 하는데 우리가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독일하고 한반도 그 통일 여건을 비교해 볼 때 그 당시 89년도 이제 동독은 그 GDP가 서독의 10.3%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남북한을 따져보면 북한은 지금 현재 우리 1.8%밖에 안 돼요. 그 다음에 동독 인구는 그 서독 인구의 4분의 1밖에 안 됩니다. 북한 인구는 우리 한국 인구의 2분의 1이고 자 그런 의미에서 보면 남북한 간의 그 경제력 격차 이거는 통일 전의 동서독 격차보다 훨씬 크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독일 같은 경우는 서독인 4명이 동독 1명을 커버하면 됐었는데 우리 한국에서는 이제 2명이 우리 남한에서 2명이 북한 1명을 먹여 살려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앞으로 한국의 장차 통일 비용 조달을 위해서 국력 신장이 매진한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파해 가지고는 택도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만약 레짐 체인지가 된 다음에 그래서 우리 남북한은 이제 경제력 격차를 축소하기 위해서 노력을 강화해야 돼요. 한마디로 북한의 경제력을 끌어올리는데 우리가 매진을 해야 된다. 도와줘야 된다. 그러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 이제 독일보다 훨씬 더 많은 교류를 하고 훨씬 더 많은 협력을 하고 훨씬 더 많은 접촉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